불면증, 불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원인에 해당될 것이요, 그것이 진행하고 악화된 결과 표현된 증상이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 현재 그것이 불면 증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원인에 해당되는 시작에서의부터를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면이라고 하는 건 잠을 못 이루는 건데, 잠을 못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잠을 자기 위해서 누가 쉬어야 합니까? 바로 내 몸이 쉬어야 됩니다. 내 몸 전체를 통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뇌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잠이 온다라고 했을 때 졸립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누가 보내는 신호죠?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졸립구나, 자야 되겠구나. 그 잠을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반복되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오는 증상이라는 것은 그건 뻔한 얘기지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내가 잠을 좀 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잠이 바로 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뇌의 역할인데, 두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편안해야 합니다. 그럼 두뇌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편안해야 합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두뇌와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쌓여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두뇌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뇌는 긴장하고 깨어있게 되죠. 결국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화가 난 상태가 되고, 그것이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 초조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마음이 편해야 한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두뇌, 정신, 신경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비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두뇌가 안정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또 지금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이것을 먼저 좀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적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은 가슴을 가리키죠. 그럼 가슴을 가리키되 내 마음은 어디 갑니까? 왼쪽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 심장은 오장육부 내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내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 오장육부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럼 내 오장육부라는 것이 대표기관이 심장이라면, 심장이 편하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오장육부 내장 기능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이다, 심장이다, 폐다, 콩파, 신장이다, 이 모든 기관의 장기들은 편안할 때에 자기 기능적 발휘를 다하여 피를 생산하고 피를 돌리고 찌꺼기를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 전체에 약 100쪽에 가까운 60쪽에가 넘는 모든 세포는 반드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영양물질, 영양분이 가야 합니다. 그 영양분을 생산하는 공장, 또 갖다주는 공장, 또 다시 회수하는 공장, 찌꺼기를, 그리고 몸 밖으로 버리는 공장, 이것이 바로 오장육부 내장이에요. 계속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 전체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그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고, 혈액대사를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잘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오장육부 내장 기능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에 우선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또 한 가지는 두뇌입니다. 우리가 두뇌라고 하는 것은 두뇌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하도록 내가 릴렉스 시키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평안을 생각하며 긍정을 생각하며 내가 자유함을 생각하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저쪽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네요. 아니,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시지요. 하지만 그래도 잠이라는 걸 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음에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다음에 지금의 화나는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다음에 더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잠이라는 보약은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듯 잠도 먹어야 합니다. 밥 먹듯 운동하라고 합니다. 밥 먹듯 기도하라고 합니다. 밥 먹듯 좋은 일 하라고 합니다. 밥 먹듯 잠도 자야 합니다. 대신에 잠은 수면에 넘어가 숙면이 돼야 합니다. 어버가도 모를 정도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글로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을 왜 잠자는 동안에 했느냐? 바로 그것은 꿈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꾸듯이 내가 소망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그것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그것이 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을 만들어가는 게 언제다? 바로 꿈을 꾸는 잠자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 뜨고 있어서 꿈을 꾸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면은 곧 꿈과 이꼬로 되고 그 꿈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한 것. 그래서 숙면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잠자는 동안에 숙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뇌에서부터 나오는 척수액이 나와서 우리 뇌 속에 있는 독소물질, 피로물질, 노폐물질들을 청소하고 또 기억의 정리와 기억의 삭제를 하면서 기억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두뇌 발달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능력 향상이 안 되고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전두엽의 능력 저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정 조절, 충동, 제어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일예로 알코올, 마약 중독에서 오는 현상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 날의 일을 긍정의 에너지와 그 전략적인 기획을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죠. 태몽이라든가 선몽과 같은 것을 꾼다라는 사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뇌에서 잠을 잘 이루게 할 수 있도록 그 잠을 잘 이룰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린 그걸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돕기 위한 영양물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과연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심장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돕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바나나, 아몬드, 호박씨, 그리고 또는 특히 통곡물, 그리고 또는 시금치, 아보카도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 가운데 하나 바로 우리가 통곡물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가바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가바라는 것은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수면을 자동적으로 유도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가바라고 하는 것인데 가바는 주로 어디에 많냐? 현미, 껍데기에 많습니다. 근데 현미는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현미는 정말 꼭꼭 씹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유용한 작용을 하는 것이지 현미를 대충 먹고 삼키고 이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현미는 보통 우리가 1분도 2분도라고 하는 현미는 정말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현미다, 김치다, 된장이다, 브로콜리다, 귤이다 이런 것에 가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흔히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을 유도하며 특히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바나나, 오트밀, 토마토, 체리, 견과류 이런 데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생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세로토닌, 또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견과류에도 보게 되면 아몬드, 호두, 캐치넛 등이 있죠.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또는 케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에서는 연어와 참치 또는 등푸른 고등어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캐모마일 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라벤더 차 종류에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마늘이에요. 그래서 이 마늘을 잘 양파와 함께 먹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전에 소금을 넣은 따뜻한 우유, 그리고 저는 그 우유를 보통 약 한 7, 80도까지는 좀 끓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식은 다음에 꿀을 좀 한 숟갈 넣고, 그리고 바나나, 꼭 숙성된 바나나, 이것을 같이 수면 1시간 전에 먹게 되면 수면 유도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볼 게 있는데,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의 중요한 기본 역할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편도체란 뇌의 변연기에 속한 구조물로 주로 감정이다, 특히 공포, 불안 또는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 처리 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뇌의 측두 옆 깊은 곳에 쌍으로 존재하면서 생존과 밀접한 우리가 위험을 감지한다든가, 기억을 처리한다든가, 감정의 반응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편도체의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 위험을 감지합니다. 갑자기 큰 개가 와서 나한테 달려든다든가, 이렇게 위험을 즉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공포 및 불안 반응을 생성해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위협에 대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치거나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감정의 기억 장치가, 물론 기억이라는 건 참 좋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감정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들이 사라지면 좋은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저장되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게 이 편도체의 또 역할 중에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지나친 편도체의 활성화 상태가 된다. 그렇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스트레스에 과민 반응하게 되고, 부정적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끄집어내게 되고, 그래서 화를 자주 낸다든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도한 활성화의 경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선은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공포가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분노 조절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반응하게 되는 건데, 계속 과거에 안 좋은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 조절의 어려움, 분노, 두려움을 쉽게 억제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현상, 그리고 불안 장애라 그러죠. 그를 편도체의 반응이 지속되면서 긴장 상태가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이 또한 지나칠 때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지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리 몸에 불균형적으로 기능 불균형이라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일이 바로 그 편도체의 활성화, 지나침에 의해서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선적으로 자율신경의 안정.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넘치게 하는 걸 도와줘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바로 안정적인 것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우리 몸이 조절돼야 되는데, 바로 교감신경이 넘친다, 깨어있다, 긴장상태다, 바로 편도체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숨을 편안하게 쉰다, 음악을 듣는다, 산책을 한다, 자연과 함께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고 있다, 내가 찬송을 또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나의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양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주의 영양물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내 몸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일부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피로하지 상태, 피로하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조금 혹사시킨다는 거죠. 대신에 그걸 어떻게 한다? 이왕이면 운동을 해서 혹사시키는, 바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한다든가 폐활량을 키우는 운동을 한다든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 이번에는 주로 이런 부분에 그 원인에 대한 것과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부에 가서는 그러면 운동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해서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운동법과 함께 3부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약입니다, 잠이. 그럼 그 보약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어야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그 모든 걸 운영해주고 있는 두뇌의 정신, 신경 안정이 돼야 합니다. 긍정적이 돼야 합니다. 내가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내 안에 평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알잖아요. 지나간 거 좀 내려놓으시고 버리십시오. 희망을 갖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 보도록 합시다.